안녕하세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엄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생체 현미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생체 현미경을 활용해서 레드에서 어떤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실제 어플리케이션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간단한 Q&A 세션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생체 현미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동물의 몸 안에서 세포나 조직 수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인데요. 기존의 인비트로나 엑스비보 이미징은 주로 고정된 조직 슬라이드나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어렵고 생체 내 실제 환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PET나 MRI처럼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한 장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조직 또는 장기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세포 수준의 정밀한 관찰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개체 내에서 세포 단위로 일어나는 약물의 작용이라든지 생체 반응, 질병의 진행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약물의 전달 및 분포, 세포 간 상호작용,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생체 내 반응을 고해상도로 시각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징 기술입니다. 생체 현미경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하나의 개체에서 반복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엑스비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각 시점마다 별도의 동물을 준비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개체 간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인비보 이미징 방식은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에서 원하는 시간점마다 종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징이 가능해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적인 이미지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생물학적인 과정이 전개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학, 약물 전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생체 내에서 세포 수준으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실시간으로 세포의 반응이나 질병의 진행 과정을 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실시간으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약물 동태학과 양력학 연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왼쪽의 데이터는 폐혈증이 유도가 된 동물 모델에서 염증 반응에 의해 폐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엑소존과 항암제 분포, 그리고 이식된 줄기세포의 움직임을 추적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생체 현미경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마우스부터 3주령 레드까지 이미징이 가능한 저희 CMS3 모델 장비가 있고 3주령 이상의 레드를 포함해서 페렛, 토끼, 기니피그 등 소형에서 중형 동물 이미징이 가능한 저희 에페스 모델 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돼지나 영장류 같은 대동물 이미징이 가능한 로봇암 장비도 현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IB 테크놀로지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장비 모델들 중에 저희 IBM FS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IBM FS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령 이상의 래트, 토끼, 기니피그, 페렛 등 소형, 중형 동물을 생체 내 이미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폴리곤 스캐너,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탁월한 생체 내 이미징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동물의 다양한 장기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은 장기의 움직임을 보정을 해주며 움직임이 많은 장기에서도 선명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시간 동안 이미징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체온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온도를 조절을 하시면서 동물 윤리에 부합하면서도 체온 변화로 인한 변수를 최소화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출시된 AI 기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는 후처리 과정에서 트루 시그널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노이즈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 없이 정량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IBM FS 장비를 IBM CMS3 장비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자면 두 장비는 모두 인비보 이미징에 최적화되어 있어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장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크룸의 필요 여부일 것 같은데요. 저희 CMS3 장비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다크룸이 필요가 없지만 IBM FS 장비는 소형, 중형 동물 이미징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열린 프리 스페이스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다크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넓은 공간 덕분에 질병을 유도하거나 약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장비들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한 있는데요. 예를 들어 뇌 이미징에서 사용이 되는 어웨이크 장치나 초음파 장비 등을 장비에 결합을 해서 실험을 또한 진행을 하면서 이미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IBM FS 장비는 레드, 패럿, 토끼뿐만이 아니라 마우스를 활용한 다양한 생체 내 임신 실험에서도 선호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다양한 동물 모델과 복잡한 실험 조건에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이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단기간 이미징은 물론 장기간 이미징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이미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윈도우와 체인버 옵션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인버를 활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약물의 이동을 관찰하는 PK/PD 분석이 가능하며 장기간 동안 동일 개체, 동일 위치에서 반복적인 이미징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약물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는 가장 대표적인 윈도우와 챔버들이 나와 있고요. 특정 장기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구 목적에 맞춰서 윈도우와 챔버를 맞춤 개발하고 최적화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아이벤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통해 살아있는 동물의 다양한 장기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물론 암과 질병의 진행 과정, 약물 전달 및 작용 기전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다양한 약물 제형에 따른 면역 반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암세포 전이 과정에서 약물의 효능 평가, 비알코올성 섬유화증 치료제 타깃이 되는 섬유화증 영상화, 그리고 각 약물 제형의 전달 및 효능 영상화 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자분들은 약물 개발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린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레드 동물 모델에서 수행한 실제 이미징 실험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서 단순한 혈관 구조 관찰뿐만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이동과 축적, 약물 전달 과정 등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과 결과들을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후속 연구나 치료 효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실험에서는 레트의 키드니에서 혈류 변화와 적혈구의 역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레트의 림프절에서 동일하게 혈류 패턴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설계와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전에 레트의 키니 이미징을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와 처치를 진행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동물의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포함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 실험에서 관찰된 혈류 변화와 세포 움직임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레트의 키니를 단기간으로 이미징을 하기 위해 챔버를 활용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절개 수술로 레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부위에 있는 털을 모두 제모를 해서 제거를 해주고 털 제거가 된 부위를 알코올로 먼저 소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키니가 위치한 부위에서 이제 가위로 간단하게 절개를 해준 다음에 복막까지도 절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면봉을 통해서 키드니를 밖으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거즈나 추가적인 수술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키드니가 위치를 하고 이미징을 하는 도중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키드니 위에 안전적으로 렌즈가 닿아서 이미징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홀더 또는 글라스 홀더를 장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생체 현미경 장비에 보시는 것 같이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 다음에 실험의 전체 스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트 적혈구를 염색을 하기 위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 소량의 혈액을 채취를 하였고 체열을 한 적혈구를 DID 다이를 이용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이 완료가 된 후에는 다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레트에게 주입을 했고 이후 생체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이미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레트의 심장에서 혈류가 어떤 패턴으로 흐르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실험 결과는 이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적혈구의 이동 패턴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동 경로, 속도, 혈류 속도, 그리고 분포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장 내 혈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약물 전달이나 질환 모델에서 혈류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동일한 레트의 심장의 다른 부위에서도 적혈구의 흐름 패턴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관찰은 단순히 혈류 움직임을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연구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심장에서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한 번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약물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뇨병, 심부전과 같은 질환 모델에서는 혈관 기능이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또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직접 관찰을 함으로써 질환의 병태 생리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실험 결과는 신장 내 혈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약물 연구원과
질환 연구 모두에서 실험 설계를 고도화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실험은 앞서 보여드린 실험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방금 실험이 신장에서 적혈구의 이동 패턴을 관찰한 것이었다면 이번 실험에서는 림프절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과정은 동일하게 체열을 한 후에 적혈구를 염색을 하고 레드에 재주입을 한 다음에 이미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림프절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적혈구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림프절 혈관 주변부에 밀집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 면역세포들도 함께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혈류 패턴을 보는 것보다는 면역세포와 혈류의 상호작용, 염증 반응, 그리고 항암 면역 치료 연구 등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혈류와 면역세포의 공간적, 시간적 관계를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역학적 기전 연구나 신약 효능 평가 연구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실험은 레드 리버에서 면역세포들의 분포와 이동 경향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장시간 걸쳐서 간을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레드 챔버를 삽입하는 수술 과정을 또한 영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이어서 수술 후 챔버가 생체 현미경이 어떻게 고정이 되고 이를 통해 간 이미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기 이미징 동안에도 동물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신장 수술 영상과 마찬가지로 털을 먼저 제거를 하는데요. 간이 위치해 있는 부위의 털을 모두 제거를 한 다음에 해당 부위를 동일하게 알코올로 소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간이 위치해 있는 복부 부위를 먼저 피부를 절개를 한 다음에 복부를 절개를 합니다. 절개가 되면 추가적인 수술실로 이렇게 꽃 모양의 영역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보신 것과 같이 챔버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서처 스트링을 당겨서 고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커버 글라스로 완전히 밀봉을 해주게 됩니다. 밀봉을 해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독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고정을 보시는 것 같이 홀더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추가적으로 염색을 통해서 혈관 구조나 세포들을 관찰을 하기 위해 주입을 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생체 현미경 장비에 보시는 것 같이 고정을 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간의 혈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FITC 형광 다이를 주입을 하였고, 추가적인 라벨링을 통해서 간의 혈관 구조와 면역세포들을 동시에 관찰을 하실 수 있도록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 주변부에 분포한 면역세포뿐만이 아니라 혈관 내부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면역세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조직 절편 분석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살아있는 개체에서 간 내 혈류와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단순히 면역세포 분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 질환 연구나 면역 치료제 평가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즉, 장기 내 면역세포 행동과 혈류 변화를 동시에 분석을 함으로써 신약 개발이나 질환 기전 연구에도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세포의 분포와 이동, 그리고 간 내 혈류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한 데이터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요. 혈류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험에서 이미징 속도를 높여서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간
이미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영상 곳곳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AI 기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했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노이즈가 정확하게 제거가 돼서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제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량 분석이 가능해졌고, 면역세포와 혈류의 상호작용, 간의 미세 환경 내 변화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간 질환 연구나 면역 치료제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험들은 레트의 셉시스 모델을 유도를 한 다음에 이에 따른 면역 반응을 폐에서 관찰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레트의 심장 구조와 심장 내 세포 분포를 동시에 확인을 해서 심장 조직 내에서 면역 세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활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sepsis로 인한 전신염증 반응과 심혈관계 변화, 그리고 면역세포의 조직 내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레트의 치사량 수준의 LPS를 정맥으로 주입을 해서 sepsis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후 FITC 다이, 라이식시지 항체, 그리고 렉틴을 함께 주입을 해서 각각 혈류, 뉴트로필, 그리고 혈관 구조를 염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대조군과 sepsis 유도군을 비교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달리 sepsis가 유도가 된 군에서는 유초피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이 혈관 주변부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면서 밀집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sepsis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화와 집합 현상이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에 중요한 기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유에는 이러한 세포들의 동적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이나 혈관 내 유동학적 특성을 정량화하는 추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염증제나 면역 조절제를 투여했을 때 세포 분포와 클러스터링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sepsis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과 평가에도 본 모델을 확장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는 레트의 심장 조직 내 혈관과 면역세포 분포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실험과 동일하게 렉틴, 라이식시지 항체, FITC 다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의 혈관 주변부와 내부에서 면역세포가 활발히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세포가 심장의 혈관 주변에서 활발히 존재하고 있고 심혈관 내 염증 반응이나 혈류 조절과 같은 심장 기능 연구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실험은 심장 내 면역 환경을 이해하고 세포 행동과 약물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면역세포의 이동과 체류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세포 동력학 분석, 염증 모델과 연계된 면역 반응 관찰, 그리고 약물 투여 후 면역세포 행동 변화를 평가하는 연구로도 확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심혈관 면역 연구와 신약 개발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실험은 레트의 뇌에서 포토스럼보시스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유도를 한 다음에 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실험 스킨과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뇌 이미징을 위해 사용되는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레트에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동일하게 그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브레인 부위에, 스컬 부위에 있는 털을 먼저 모두 제거를 해준 다음에 소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수술대 위에 마우스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피부를 먼저 절개를 해준 다음에 노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드릴을 이용을 해서 구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준 다음에 커블러 글라스를 고정을 해주고 추가적인 본드나 덴탈 시멘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인버를 삽입을 하고 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번 실험의 전체 스킴인데요. 먼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를 레드에 이식을 한 후에 혈관 손상 유도할 수 있는 로즈 벤가를 주입을 하고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포토스럼보시스로 레이더 스트로크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혈류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FITC 덱스트란 다이를 주입을 하고 이미징을 10분간 간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주된 목적은 포토스럼보시스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유도가 되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혈류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뇌 혈관 손상과 관련된 면역 반응 및 혈류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치료제 평가나 병태 생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주된적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포토스럼보시스를 통해 뇌 스트로크를 유도한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혈관 내 혈류가 점차 느려지는 부위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혈류 저하는 주로 모세혈관과 작은 혈관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는 뇌 조직 내 산소 공급이 점차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찰을 계속한 결과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당 부의 혈류가 거의 완전히 차단이 된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스트로크 모델에서 혈관 폐색과 이에 따른 조직 손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실험을 통해서는 포토스럼비시스 기반 스트로크 모델에서 혈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나 중재 방법의 효능을 평가하는 후속 실험이 가능합니다. 즉, 혈류 회복 여부와 치료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추가 연구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여드린 실험과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포토스럼보시스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유도한 후 스트로크 발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라이식스지 항체를 주입을 해서 면역세포를 염색을 함으로써 스트로크 발생 시 뇌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관찰을 한 결과 스트로크가 유도된 약 40분이 지난 시점부터 면역세포들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혈관 주변부와 손상된 조직 부위에 면역세포들이 점점 밀집하고 축적이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면역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을 하고 신경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사진 기반 관찰이었기 때문에 혈관이 폐색이 되는 과정 자체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스트로크 유도 후 면역세포의 이동과 축적 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이나 회복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역할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연구 설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실험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치매, 인지장애 등과 관련된 질환에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트를 대상으로 해서 간, 뇌, 폐,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해상도 생체 내 이미징이 가능한데요. 특히 각 장기의 미세한 구조와 혈류, 세포 반응까지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장기에서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알빈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고해상도의 생체 내 이미징이 가능한 올인원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님들의 실제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CRO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님들은 장기별로 특화된 이미징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 복잡한 연구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슬라이드는 실제로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와 함께 CRO 서비스를 진행했던 고객 사례들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을 하며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생체 내 이미징 CRO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는 복잡한 실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고 장기적인 연구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벤 테크놀로지의 CRO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CRO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컨설팅 단계를 통해 연구 목적과 실험 계획, 샘플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실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feasibility 테스트라는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논의된 실험 스킴이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지, 장비와 조건이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본 실험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 생체 이미징을 수행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포스트 프로세싱과 분석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보고서로 정리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실험 결과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RO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 주소나 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레드 모델 영상화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생체 현미경이 왜 필요한지, 마우스뿐만 아니라 레드에서 생체 내 이미징을 어떻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실험 사례들과 데이터들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고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